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재지명되고 부의장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가 승진 기용됩니다. 하원을 통과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국가 유급 휴가제와 지방세 연방공제, 이민 구제 방안이 상원에서 변경되거나 제외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서 2조 달러를 걷어들여 사회복지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가 새 도약을 선언하고 직업기술 교육을 대폭 확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룹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년 임기의 새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재지명된 대신 새 의장으로 거명되어 온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는 부의장에 기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의 새 사령탑을 확정함에 따라 연준은 당면한 물가 잡기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을 관할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앞으로 4년간 이끌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현 의장이 재지명되고 부의장의 라엘 브레이나드 이사가 승진 기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4년의 연준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재지명키로 확정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대신 연준 부의장에는 진보 진영에서 의장으로 강력하게 밀어온 라엘 브레이나드 여성 이사를 기용키로 했습니다. 차기 연준 사령탑이 파월 브레이나드 팀으로 결정됨에 따라 미국의 통화금리 정책에는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당면 과제인 물가 잡기에는 다소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연준 리더십 교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파월 현 의장의 재지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즉각 엄청난 돈풀기로 미국 경제의 파국을 막아낸 그의 능력을 평가하고 당면 과제인 물가 잡기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파월 현 의장은 공화당원으로 4년 전 100명의 상원의원 중 무려 84명의 전폭 지지를 받아 인준된 바 있고 아직 84명 중 68명이 상원에 남아있어 이번에도 불필요한 인준 투쟁을 피하고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팬데믹에 휩싸이자 지난해 3월부터 제로금리를 전격 내려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6월부터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해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오다가 이번 11월부터 채권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아래의 연준은 포트폴리오로 불리는 운용자산을 통상 9천억 달러에서 8조 4천억 달러로 급격하게 불려 7조 5천억 달러나 돈을 풀어 팬데믹에 올스탑된 미국 경제와 돈줄이 흐르도록 긴급 조치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7조 달러에다가 워싱턴 정치권이 5조 달러 이상 엄청난 돈을 풀어 지나친 돈풀기와 공급 대란 등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잡기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교체설에 시달리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년 더 경제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되고 진보 진영이 밀고 있는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넘버 2로 올라서는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새해에 물가 잡기에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잡기에 보다 공세적으로 나선다면 채권 매입 축소 규모를 현재 150억 달러로 잡아 내년 6월에 종료하려던 일정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채권 매입 종료 직후부터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연 1회를 2회 인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연방하원에서 가결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국가 유급휴가제와 지방세 연방공제, 이민 구제안 등 3대 방안이 상원에서 변경되거나 제외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하원 안에서 하나라도 변경하면 연방하원에서 재표결해야 하므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성탄절에서 연말 연시에 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연방 하원에서 독자 가결됐으나 더 심겨운 연방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고 적어도 3대 방안들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위험이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220대 213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다뤄질 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하려면 국가유급휴가제, 지방세 연방공제, 이민 구제안 등 3가지 방안이 바뀔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4주간의 국가유급 휴가제에 대해 조 맨신 상원의원이 여전히 완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안의 접점을 찾는 데 마쿠 협의회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조 맨신 상원의원이 최후 협상에서 펠로시의 최우선 과제인 국가유급 휴가제에 대해 어떻게 최종 타협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리계의 카톨릭 신자들인 공통분모 때문에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음에도 마쿠 협의회원 두 사람이 최종 타협에서 국가유급 휴가제를 완전 제외하는 대신에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일부 변경에 도입한다는 데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등을 연방 세금 보고 시 공제하는 한도를 현재 $10,000에서 $80,000로 올려 2030년까지 시행한다는 하원안은 버니 샌더스,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해와 변경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으로는 부유층에게 공제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지적에 샌더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10,000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적용받는 소득 상한선을 현행 $400,000에서 $550,000로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류 미비자 워크퍼밋 제공과 합법 이민적 재제고를 위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 방안은 상원의 입법 고문으로부터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판정부터 받아야 살아남게 됩니다. 하원 가결안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10년 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680만 명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대신 5년의 연장 가능한 10년짜리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합법 이민 신청자들의 500만 건 이상의 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 가족 26만, 취업 22만 개를 재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엘리자베스 맥도노 상원 입법 고문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두 차례나 거부한 바 있으나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있고 적어도 합법 이민적 재제고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하원 가결안이 상원서 2% 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성탄절 이전에 상원에서 통과된 후에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성탄절과 연말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표결 처리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세금 인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8,300억, 부유층으로부터 $6,400억 달러를 걷어들여 $2조 이상의 사회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처 비용을 모두 충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RS의 예산을 $800억 증액해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10년간 $2,070억 더 징수하고 메디케어 약값 낮추기 등으로 $3,000억 절약하면 10년간 $1,600억 적자만 추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택 기자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2조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 50년 만에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보관으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미의회 예산국 CBO가 산출한 세부 소요 비용과 증세에 따른 세수입 예상에 따르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포함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시행하는 데 $1조 8천억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10년간 $2조 4,300억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 IRS의 탈루 추적과 추가 징수, 약값 낮추기 등 절약분으로 $2조 2,700억 세입을 늘려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데 $1,600억 모자라 그만큼 적자를 늘릴 것으로 CBO는 계산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긴 증세안을 보면 첫째, 대기업들로부터 10년간 $8,300억 세금을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주주에게 보고하는 연수익이 $10억 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해 최저 법인세 15%를 부과해 10년간 $3,200억 징수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10.5%를 15%로 올려 $2,800억 더 걷어들입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들이 자사주의 주가를 지탱하기 위해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런 스톡 바이백에 대해서는 1%의 세금을 물려 $1,250억 세입을 늘리게 됩니다.
둘째, 부유층에게는 부가세를 새로 부과해 10년간 6,4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연소득이 1,000만 달러 이상이면 5%, 2,500만 달러 이상이면 8%의 부가세를 물려 2,300억 달러를 징수합니다. 고액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추가해 2,5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립니다. 기업 손실을 세액 공제해 주는데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1,600억 달러를 더 걷어들입니다. 셋째, IRS 국세청의 예산을 800억 달러 늘려 탈루 추적을 대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10년간 2,07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4천억 달러는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CBO는 근 절반인 2,07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처방약관 납치기로 약값을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올리지 못하고 1년에 1인당 약값이 2,0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오래된 약값을 더 낮추도록 협상해 10년간 3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기술 교육으로 새 직업, 새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가 새 도약을 선언하고 직업기술 교육을 대폭 확장하고 나섰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팬데믹으로 중단했다가 재개한 첫 학기 10주를 마치면서 수료증을 수여하고 새해 1월 5일 개강하는 다음 학기에서는 CPA 준비반과 약사 보조사 등 10여 개 강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중단했다가 직업기술교육을 재개한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 수십 년 전통의 한사랑 종합학교의 영광을 되살리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팬데믹 중단 후 재개했던 첫 학기의 10주 과정을 끝내고 HVAC 냉난방, 전기, 컴퓨터, 양재 등에서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2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의 교육 강좌를 재개하는 데 주력했던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팬데믹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종합기술학교를 여러분의 도움과 열정으로 재개해 10주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새 직업이나 새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고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감회가 큽니다. 제가 그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란트 못 받던 걸 조금 우리나라 재해동포재단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어제 저녁 열린 수료식에서 은정기 전 버지니아 한인 회장이 HVAC 냉난방 과정 7명, 전기 5명, 컴퓨터와 양재 등 수료자 2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습니다. HVAC 냉난방 과정을 수료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까지 응시했다는 볼티모어 거주 토머스 김 씨는 인생 60을 넘기면서 한국서 취득했던 7개 자격증의 경험을 되살려 가장 유망한 HVAC 과정을 수강했다며 이제 미국의 국가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학교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 생각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만약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저도 또 다른 직업을 이제 가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의 HVAC 과정에는 볼티모어에서 온 토머스 김 씨를 비롯해 버지니아 비치,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수시간씩 달려와 수강하는 열정을 보여 교수진이 오히려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강의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조 교수는 수료했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팬데믹에서 탈출하고 있는 2022년 새해에는 기술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로부터 그랜트도 다시 받고 그럴 경우 강의를 무상교육으로 실시해 한 학기에 1,000명씩이나 수강했던 옛 영예를 되살리고 제2의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새해 1월 5일 개강하는 새 학기에선 CPA 공인회계사 준비반, 약사 보조사 등 10여 개 강좌를 증설해 대폭 확장한 후 끊어진 카운티 정부 그랜트를 다시 받아 무상으로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명실상부한 학교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끊겼던 그란트를 꼭 페어팩스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열성이 통했는지 우리가 내년부터 그란트를 받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한인들이 이 교포사회에 좋은 디딤돌이 되고 좋은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학교로 성장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종합기술학교는 2022년 새해에 강좌와 수강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주정부의 그랜트를 다시 지원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버지니아 한인회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그룹 BTS가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후보에 오른 것도 또 수상을 한 것도 BTS가 처음인데요. 미국 진출 4년 만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전문가들의 투표 없이 100% 팬들의 투표로만 선정하기 때문에 대중성에 대한 상징이 가장 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About to find out. Internet, get your thumbs ready, because the American Music Award goes to BTS! BTS의 질주는 어디까지일까요?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아시아 가수가 받은 건 1974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입니다. BTS는 아리아나 그랜드와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쟁쟁한 팝스타를 제치고 대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BTS의 RM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한국의 7소년들이 아미의 사랑을 만나 기적을 이뤘다며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Seven boys from Korea, united by love for music, met the love and support from all the armies all over the world.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BTS는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물론 페이버릿 팝 듀오와 페이버릿 팝송상도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진출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중 페이버릿 팝 듀오의 경우 2019년부터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전문가 투표 없이 100% 팬들의 투표로만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중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상식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으로 투표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이번 수상은 K-팝 역사에 새로운 정점을 찍은 것은 물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유리천장을 깬 상징적인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BTS의 이번 수상으로 내년 1월에 있을 그래미 어워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